자, 안녕하세요. 축구 승무패 29회차 토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은 일단 초안 픽이고요. 아직 배당이 나오지가 않아서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초안 픽이랑 비슷하긴 한데 배당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최종 픽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안 픽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픽부터 먼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픽 공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픽 보신 후에 바로 동영상을 끄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과 수원과의 경기인데요. 일단 픽부터 보면은 저는 강원의 승을 픽으로 봤고요. 성남과 서울 경기는 서울의 승으로 봤습니다. 대구 경남 경기는 대구의 승, 아스날 그리고 벌리. 지금 일단은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트맨 기준으로 투표율이고요.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스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벌리 상대로 전승을 했어요. 지금 10전 10승인데 그래서 아스날의 승을 봤고요.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 자체가 승이랑 무에 조금 몰려 있어요.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였나? 그래서 승패의 상대 전적이 있고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무승부로 아직 배당이 안 나와서 무승부로 초안픽을 잡았습니다. 브라이턴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다 승으로 조금 투표율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승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웨스트햄이 모르겠어요. 이거 브라이턴이 지난 경기에서 이기긴 했는데 웨스트햄은 상대가 맨시티였죠. 맨시티였고 저는 이거 무승부 또는 솔직히 패로 가져가고 싶은데 좀 불안해서 무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게임 에버튼 대 와포드인데요. 투표율 자체는 에버튼 승으로 몰려 있고요. 저도 승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와 뉴캐슬인데요. 아무래도 노리치는 승격팀이고 뉴캐슬은 어, 지난 시즌에 13위를 했던 팀이었는데 투표율은 무패 쪽에 조금 몰려 있어요. 전적도 무패 쪽인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노리치의 승을 봅니다. 약간 이거 승부를 갈지 조금 애매한 경기이기도 한데 저는 노리치의 승으로 보고 있어요. 사우스햄튼 리버풀은 뭐 말할 게 없고요. 맨시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뭐 손흥민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가 너무 강해서 맨시티 승으로 봅니다. 인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은 승무로 몰려져 있고요. 전적 자체는 제주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보이네요. 근데 저는 제주보다는 지금 인천의 승 또는 무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상주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율도 그러고 전적도 그러고 저는 상주 승으로 봅니다. 셰필드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투표율 같은 경우는 승무나 뭐 두 개가 몰리더라도 뭐 무패나 이렇게 몰리는데 승패로 몰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이거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경기겠죠. 그래서 저는 승패보다는 무로 봤어요. 일단 상대 전적이 없거든요. 무로 봤어요. 첼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적 자체는 승무로 첼시가 조금 우세한 편이고 저는 첼시 승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초안픽 먼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수원이 일단 흐름이 안 좋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미들지는 안토니스 영규훈이 부상이거든요. 타가타에게 볼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야는 지난 경기에서도 봤듯이 뭐, 뭐 없어요. 그냥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뛰는 거는 열심히 뭐
본인 최선을 다해서 뛰댕기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늙었어요. 너무 노쇠화가 돼서 좀 이제 대안은 더 이상의 이제 뭐 K리그에서는 그렇게 뭐 필요 있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박은효는 외인인데 조금 저는 이 선수 그냥 위협적이지도 않고 뭘 잘하는 선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박은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몸의 밸런스가 좋고 드리블이 조금 된다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선수 같아요. 그리고 세트피스 키커가 없어요. 연기운도 없고 뭐 키커가 없어서 세트피스에서 뭐한 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그랬고 지난 경기에서는 홍철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조국의 움직임이 일단 강원은 너무 좋아요. 정조국 같은 선수가 뭐 본인이 마무리하는 능력도 있는데 마무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비를 이끌고 나가주는 모습 또는 수비를 이끌면서 우리 팀 선수가 만약에 오른발잡이나 아니면 뭐 슈팅을 좋아하는 선수면 그 슈팅각을 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저는 강원이 그래서 지금 조금 흐름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은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고요. 서울과 그리고 수원은 어, 인천한테 패배를 했어요. 인천한테. 그래서 저는 강원의 단통승을 예측을 합니다. 일단 수원이 너무나도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 그냥 멤버가 솔직히 너무 좀 그래요.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수원, 삼성, 명성에 걸맞지 않는 멤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서울의 경기인데요. 성남은 리그 8위, 서울은 리그 3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성남은 경남에게 패배를 했고요. 서울은 강원과 무승부를 했습니다. 일단 성남 자체의 스쿼드를 보면 김도주 골키퍼가 지난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에델도 지금 현재 부상인 상황이고 에델 대체자로 들어온 이은범은 대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은 페시치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서울은 역습이 좋은 팀인데 수비 라인을 성남은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페시치가 있다면 세트피스나 제공권을 활용해서 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 수비 라인을 지키는 내려서 수비를 그 자리에서 지켜서 커팅 위주로 하는 팀들은 어, 그렇게 하는 뭐 감독의 전술도 있겠지만 수비 선수들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좀 제공권이 있고 그런 선수들 위주겠죠. 그런 선수들은 몸의 중심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어, 몸의 밸런스도 그렇고 아니, 스피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 팀들의 대부분의 팀들은 드리블을 하는 선수에게 약해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드리블이 괜찮은 알리바이프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성남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해요. 가장 큰 점은 물론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수비 라인을 지키고 이 좋은 선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김동준과 에델의 부상이에요. 에델은 공격 쪽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요. 김동준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인데 선방도 굉장히 잘하는데 지난 경기에 사실 경남과의 경기에서 김동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선제골을 먹히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성남이 무너졌는데 저는 전반에 성남이 오히려 김동준 골키퍼가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준 선수가 없는 성남은 서울에게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와 경남과의 경기인데요. 대구는 리그 6위, 경남은 리그 10위입니다.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울산과 무승부를 했고요. 경남은 성남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가 돌아왔고 어, 뭐, 에드가가 이제 정조국처럼 수비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보이고요. 제공권에서도 좋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경남은 쿠니모토가 돌아왔죠. 그리고 외인 선수인 오스만이 들어오고 약간 수비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쿠니모토가 있는 점도 물론 크겠죠. 그러나 지난번 성남에게 이겼던 것은 경남이 경기를 잘 하긴 했어요.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골키퍼의 실책에
의해서 이제 성남이 본인 스스로 자멸하면서 그런 점이 컸거든요. 일단 쿠니모토가 너무나도 좋은 선수인데 쿠니모토 제리치 너무 좋죠. 좋은데 대구를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경기는 승무로 조금 너무 애매하더라고. 저는 그래도 대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단통 승을 예측을 했고요. 대구는 지난번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1위 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에드가가 있을 때 에드가가 없을 때는 세징야에게 집중 마크가 되면서 세징야만 막으면 대구의 공격이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드가가 있기 때문에 어, 세징야의 세징야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성남은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구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스날과 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스날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이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성적은 뭐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성적을 넣은 게 아니라 지난 시즌 성적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스날은 지난 시즌 5위, 벌리는 지난 시즌 15위고요. 아스날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벌리도 승리를 했습니다. 아스날의 미키타리안 선수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기본기도 안 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비 라인이 낮고 지키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좋은데, 그래서 저는 미키타리안이 지난번 경기에서는 너무 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좋은 활약을 보일 것 같고요.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내 그렇게 뭐 별다른 활약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다가 가끔 그 스탯을 쌓는 그런 뭐 한 방이 있어요. 그리고 세바요스 이번에 이적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온 선수는 잘해요. 잘하는데 너무 겉멋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예전에 포그바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턴오버도 너무 많고 음, 일단 그런 겉멋을 부리는 모습만 조금 없다면 좋은 선수일 것 같고요. 페페도 기대가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벌리 같은 경우에는 역습시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좋고 압박과 결정력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직전 경기의 수비는 사우스햄튼의 수비수였다는 점, 지금은 아스날의 수비가 뭐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우스햄튼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상대 전적 자체가 아스날에게 너무 기울어져 있고 페페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의 승리로 봅니다. 다섯 번째 아스톤 빌라 대 본머스의 경기 있네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승격한 팀이고 본머스는 지난 시즌 14위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요. 본머스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 이 선수가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너무 못했고요. 센터백들이 자리를 못 잡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키겐 러시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머스는 지공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가 좀 놀랐는데요. 상대팀 페널티 박스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역습도 빠르고 괜찮아요. 그러나 마무리 패스가 조금 안 좋아요. 어, 역습까지 여차저차 성공을 했는데 패스가 좋지 않아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올라가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모습도 보이고 수비적으로는 크로스도 잘 내주고 좀 세트피스를 좀 특이한 세트피스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세트피스를 하냐면 다른 건 아니고요. 공을 차는 선수가 공이 바닥에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공을 한 선수가 잡고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땅바닥에 내려놔요. 내려놓자마자 이제 키커가 차는 뭐 그런 이상한 세트피스를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수비수들이 조금 압박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조금 예측을 하는데 아스톤 빌라는 조금 적응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본머스도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시즌 뭐 잘해야 강등권 탈출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두 팀 다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0대 0이나 아니면 뭐 1대 1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웨스트햄은 맨시티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다르게 지난 시즌은 라인을 조금 내리는 2층 버스, 그러니까 뭐 수비를 조금 중시했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라인을 조금 올렸어요. 물론 그렇게 똑같이 2층 버스긴 한데 그 라인 층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템포도 조금 빨라졌고 주된 공격 전술은 이제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많아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속도가 좋은데요. 근데 중앙 수비수인 디우프가 너무나도 불안해요. 자책골도 넣었고 수비 시에는 한쪽 측면에 공 주변에 너무 모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게 조율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스피드 빠른 선수가 있다면 좀 고전할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트피스에서 디우프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치차리토의 한 방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무패를 예측을 합니다. 단통으로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웨스트햄이 역습 속도가 좋아서 뭐 치차리토나 뭐 공격진 선수가 브라이턴에게 한 방을 먹일 것 같아요. 브라이턴이 지난 시즌처럼 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니라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이 좋은 웨스트햄에 있어서 일단 브라이턴이 이길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조금 이 경기가 너무 애매해서 무패로 예측을 했어요. 일곱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에버튼은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했고요. 와포드는 패배를 했습니다. 브레이턴에게. 에버튼은 지난 시즌 8위, 와포드는 지난 시즌 11위입니다.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에버튼은 측면 공격수,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이 좋고 일단 안 좋은 점은 안드레 고메스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슈네이덜린이 퇴장을 당하면서 없는 것도 조금 아쉽겠죠. 와포드는 템포가 너무 느려요. 공간 창출도 못해요. 수비도 너무 불안해요. 정말 못하는 팀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에버튼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부상자와 결장자가 많긴 한데 그래도 에버튼이 와포드 못하는 와포드 상대로 홈에서 무너질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에버튼이 이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자, 여덟 번째 경기 노리치와 뉴캐슬입니다. 노리치는 지난 시즌에 승격을 했고요. 뉴캐슬은 1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리치는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뉴캐슬은 아스날에 패배를 했습니다. 저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그래서 상대가 직전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었던 리버풀이었는데요. 뭐 개개인 프리싱이든 뭐 압박이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려는 그런 축구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라이트너 그리고 푸키 모습이 너무 좋고 레인 브레이킹 능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푸키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4번의 켄트웰 선수 이 선수도 좀 물건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 어, 이제 유스 때부터 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뉴캐슬은 이게 너무 어수선하고요. 전술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는 3백인 건 알겠어요. 3백인 거 외에는 뭐 선수들이 자리도 못 잡고 뭐 특징도 없고 뭘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뉴캐슬은 베니테즈 감독이 나갔죠. 그러면서 팬들의 불만이 많고 지난 경기에서 경기장이 조금 비어 있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개막전인데. 새로 들어온 브루스 감독은 메뉴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일부 리그에서 보여준 점이 없고 강등을 조금 많이 당했던 그 본인이 맡은 팀이 강등을 조금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뉴캐슬 이번 시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시즌 중반쯤에는 이 경질 될 것 같아요. 존주 쉘비 외에는 보이는 선수가 없었고요. 잘한다고 생각되는 든 선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노리치 단통승으로 드립니다. 뉴캐슬은 베니테즈가 없다는 점, 그리고 노리치의 푸키와 14번의 캔델 선수가 너무나도 괜찮은 선수여서 이 선수들이 뭔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자, 아홉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시즌 16위, 리버풀은 2위를 기록했고요. 사우스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리버풀은 승리를 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조금 넓게 활용하고 측면에서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주된 공격들인데 이 모습들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집중력이 없고 너무 허술한 모습들이 보여요. 약간 그냥 허수아비 같고 음, 이 정도의 수비진이면 뭐 K리그 2부 팀들이 뚫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허술해요. 어, 리버풀은 최전방 마네, 피르미누, 살라의 막강한 공격진이 부상자 없이 있고요. 좌우 풀백인 아놀드 그리고 로버트슨이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들의 대체자가 조금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리버풀은 조금 아쉽다는 점이 저 알리송이 조금 부상이라는 점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알리송이 없어도 아드리안이 물론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좋진 않지만 선방적인 부분에서 정말 잘 막아내고 있어서 그래도 안정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복귀자인 체인벌린, 랄라나가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요. 사우스햄튼의 서술한 수비는 리버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열 번째 경기입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인데요. 맨시티는 지난 시즌 1위, 토트넘은 4위를 기록했고요. 두 팀 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는 강팀이죠. 칸셀로까지 영입되면서 카일 워커의 백업이 보충이 됐어요. 카일 워커는 직전 경기에서 너무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벤치 멤버도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있죠. 최근 축구 규정이 바뀌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골키퍼의 골킥 패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모습의 축구를 선보이고 있어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에릭센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요. 직전 경기에서 질 뻔했죠. 에릭센이 없었다면 은돈벌레가 아니라 은돈벌레는 전진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죠. 그래서 일단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케인이 개막전에서 두 골을 넣었다는 거니 것이 토트넘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해요. 일단 손흥민이 없고요. 미드필더진에 전문적으로 수비적인 미드필더 선수가 없어요. 음, 뭐 윙크스 같은 경우에도 조율을 해주는 선수, 그리고 은돔벨레 같은 경우도 자꾸 은돔벌레가 입에 맞네. 은돔벨레 같은 선수도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조금 전진성이 있는 선수지 뭐 수비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원에서 이게 수비진을 홀딩해주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맨시티가 좀 중원에서도 우세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의 승리로 예측을 합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뒤에서 꼴등팀과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이 만났어요. 인천은 직전 경기에서 경남을 상대로 이겼고요. 제주는 상주를 상대로 대패를 했어요. 제주는 기세가 좋다가 최근에 좋지 않아요. 오승훈 선수가 골키퍼인데 이제 울산에서 김승규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오승훈 선수가 이적을 했죠. 이적을 했는데요. 이게 전북전 이적하고 전북전에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구실점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 상태고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어, 막을 수 있는 것도 다 뭐 골먹히고 해요. 물론 그만큼 제주의 수비가 좋지는 않겠죠. 어, 그러나 그런 수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골키퍼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직전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오사구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주는 더 좋지 않죠. 그리고 인천으로 임대간 장윤호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명준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영입한 뭐 케인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그런 선수 같고요. 마아지는 좀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였으면 인천의 승을 좀 잔류한 본능 때문에 오사구나도 부상이 있고 인천의 좋은 활약 때문에 승을 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인천은 인천이다. 그리고 제주는 제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승무로 예측을 합니다. 이건 너무 조금 어려운 경기여서요.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상주와 포항과의 경기인데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의 경기 리그 5위를 기록하고 포항은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직전 경기에서 제주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포항은 직전 경기에서 어, 전북이었죠. 전북을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주는 주장 김민우가 복귀를 했고요. 공격진의 박용지와 심동훈 선수가 저는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잘 알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너무 너무 잘해요. 심동훈 선수. 저는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는 굉장히 좋고 윤빛가람은 뭐 말이 필요 없이 잘 하고요. 상주가 역습에는 조금 약한데 포항의 일류첸코 선수가 역습에 어울리는 선수도 아니고 포항이 그렇게 뭐 김승대 선수가 없게 되면서 스타일 자체가 조금 변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역습에 강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기세가 좋고 2연승을 했고요. 상주는. 그리고 선수들이 전역을 앞두면서 전역을 하게 되면 일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을 사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전역할 때 말년 때는 몸을 사리죠. 근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말년이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아닌 사회로 나가는 거죠. 사회로 나가면서 축구팀 본인의 팀으로 복귀를 하거나 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전역을 앞뒀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상주의 단통승을 예측을 합니다. 자, 13번째 경기 셰필드가 크리스탈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은 지난 시즌 12위, 셰필드는 승격한 팀이에요. 셰필드는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고 크리스탈도 무승부를 했어요. 셰필드는 골키퍼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골키퍼가 잘 막아요. 그리고 양쪽 날개에서 크로스들이 좋아요. 그러나 파울을 자주 내주는 모습이 조금 아쉽고요. 공격진들이 이제 3자 패스나 2대1 패스가 좋은 모습이 보이고 포스트 플레이 능력도 나쁘지 않아요. 얼리 크로스에 의한 공격들이 많고요. 저는 7번 룬드스트럼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룬드스트럼의 서의 이 선수가 측면에서 너무 좋고 11번의 로빈손 이 선수가 머리가 좀 이 경기를 중계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죠.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노란색 머리인데 좀 머리도 뭐 거지같이 좀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완 비사카의 공백이 크죠. 선수보다는 공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단 역습은 좋은 모습을 보여요. 측면 크로스를 많이 내주는 모습은 조금 아쉽고요. 7번 막스마이어 선수는 괜찮더라고요. 자아는 역시 자아였어요. 자아는 잘해요. 자, 일단 무승부를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셰필드는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주로 하는 팀인데 크펠 같은 경우에는 완바사카 이적 후에 크로스를 많이 내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셰필드가 유리해 보이는데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EPL에서 있었던 팀이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역습의 한 방으로 그래도 최소한 무승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합니다. 자, 14번째 경기. 첼시와 마지막 경기네요. 첼시와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리그 3위, 레스터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에서 맨유에 4대0 대패를 했고요. 레스터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첼시는 이번 슈퍼컵에서 강태가 있는 첼시의 무서움을 보여줬어요. 첼시가 정말 개막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전에 프로스토 65회차에서 리버풀과 첼시 경기에서 어, 틀렸죠. 저는 첼시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만큼 압박도 맨유전처럼 막 미친 듯이 멍청하게 좀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플리식 선수는 아자르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잘했어요. 물론 아자르의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고 주전 멤버를 아브라함 대신에 지루 그리고 마르운트 대신에 플리식
더 좋아 보여요. 마운트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데 현재는 가능성만 보이고요. 이번 슈퍼컵을 통해서 첼시가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레스터는 조금 예전처럼 좀 끈끈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 선수들이 약간 좀 좋은 선수들이 몸값이 지금 좀 많이 올랐죠, 선수들이. 그러면서 예전처럼 뭐 하나의 팀으로 뭐 마레즈, 바디, 뭐 캉테 이렇게 뭐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개인 따로 놀아요. 아니 나는 뭐 잘하는 선수다. 약간 이런 의식이 생긴 건지 우리는 잘하는 팀이다. 뭐 이런 거에 생긴 건지 저 레스터 뭐 스쿼드는 좋은데 그렇게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시즌. 일단은 레스터 경기를 많이 안 봐서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첼시의 단통승을 예측을 합니다. 첼시는 슈퍼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레스터는 맥가이어가 없죠. 맥가이어가 없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첼시가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인데 그런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빌드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에 슈퍼컵에서도 빌드업 하려고 하는 리버풀을 방해를 하면서 리버풀이 흔들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도 흔들리는데 맥가이어가 없는 레스터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첼시의 승으로 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 일단 조금 투표율과 다른 것들이나 좀 애매했던 경기는 일단 대구와 경남 경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 브라이턴과 웨스트햄, 그리고 인천과 제주, 그리고 셰필드와 크리스탈 팰리스 이 정도 경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율과 다른 경기를 조금 보면은 거의 다 투표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투표율과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이거 노리치. 저는 이거 노리치의 이것도 좀 애매한데 승무를 봐야 되나? 어찌됐든 저는 노리치가 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외에는 조금 투표율과 다른 거는 셰필드가 크리스탈인데요. 저는 이거 이겨도 셰필드가 이길 것 같아요. 어, 크리스탈 완비사카 나가고 너무 좀 불안해요 수비가. 자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 해보고요. 내일 이제 배당이 나오고 나서는 내일은 이제 배트맨에 있는 투표율 그리고 해외 투표율 어, 해외에서 구매한 구매율 이거를 같이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에게 처음 있었던 일인데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달게요. 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좋은 분석 그리고 더 좋은 경기 예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